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4연속 금리를 올렸죠. 금리 올리고 나서 추가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 급락세 강력한 긴축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부분이 있죠. 도대체 이런 강력한 긴축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오늘 영상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8월 금통위에서요, 이창용 총재가 물가 정점 관련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3, 4분기 시기에 물가 정점이 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그래서 당장 8월 CPI부터 전월 대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물가가 3% 이하일 경우에 긴축 종료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정점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 8월 금통위에 있을 때 같이 나왔죠. 자, 이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을 크게 줄였고요. 전년 대비에서도 전년 대비 10%에서 9.2%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선제 지표인 수입물가 지수도요, 7월 기준으로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36%에서 두 달 연속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느끼는 공급층 인상 요인이 생각보다 완화되고 있네. 그 완화된 것이 물가 상승 정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물가 정점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 가장 큰 이유는요, 국제 원유 가격의 변화입니다.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6월 8일 날 122불에서 86불까지 고점 대비 30%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야, 국제 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나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원자재 가격, 이제 원자재 가격에도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거든요. 거기서 이탈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푹푹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국내 휘발유 가격도 눈에 띄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37원이에요. 자, 보조금을 요즘 많이 뿌리다 보니까 1년 전과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까지 휘발유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받냐?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아요.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생각보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 같아. 기대 인플레이션이 7월 달에 4.7%에서 8월 달에 4.3%로 0.4%포인트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약화된 게 아니냐. 왜냐면은 석유류 제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됐어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물류비 상승으로도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만하게 들어갈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물가 정점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말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창용 총재도 물가 정점을 찍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 연말의 금리가 아니라 내년 금리가 올해 연말 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고점을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연말에 금리가 가장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더 상승하지 않는다면요, 올해 이제 이번 다가오는 겨울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그 금리의 시장이 좀 적으면서 완만하게 횡보를 하다가 금리 인하 기조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번 겨울이에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에너지 위기가 커질 것이다. 이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사상 최악의 에너지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거에 따라서 각국이 지금 천연가스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과정에서 이미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요, 2년 만에 5배로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같은 에너지로 분류되는 국제 유가가 다시 자극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이죠. 그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천연가스 말고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 석유류 제품이라는 거죠.
자, 국제유가도요, 8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중인데요. 사우디에서 감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일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예전에 국제유가에 대해서 전망을 드릴 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베팅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유국의 가격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우디가 총대를 매면서 감산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하는 것을 방어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세일오일 업계가 생산량을 늘려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세일오일 업계와 기존 산유국 간의 치킨 경쟁으로 가격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세일오일 업계가 정부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고 생산량 증가는커녕 오히려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자금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나서는 등 과거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가까운 신뢰의 지정학적인 이슈로 국제유가가 100불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달성이 안 되면은 산유국에서 인위적인 감산으로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겨울쯤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국제유가의 흐름, 국제유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국제유가 변화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 국제유가 더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국제유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올 연말까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국제유가가 내년 3월에 120불을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하에서 유지된다면 제가 볼 때는 고물가 시대는 내년 3월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올해 3월부터 국제유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100불을 넘고 한때 120불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요, 1년 전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1년 전 대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체크하는데 2022년 3월에 고유가에 따라서 물가가 굉장히 높았네. 그런데 2023년 3월에 국제유가가 이거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다. 그러면은 이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지 않고 낮은 수준, 안정된 수준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경기 침체 신호를 보이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갈 것이고 한국은행도 따라서 같은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물론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률 둔화 내년 3월부터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게 급격히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한국모함에 비유돼서 물가가 낮아졌다는 것을 최소 3개월 이상 지표로 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의 지속성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금리를 인하하게 되려면 또 하나 조건이 붙어요. 섣불하게 인하하기보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경기 침체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이하의 성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물가도 낮겠다, 성장률 둔화도 나타나겠다, 금리 인하는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러면은 이 집값이 가장 낮은 시점을 예상할 때는 2023년부터 늦어도 2024년 초까지가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쇼킹 부동산은요, 2021년 3월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유가 흐름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강한 긴축 부분을요, 저희가 그래서 5월 4일부터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5월 4일날 CPI 발표되고 나서 금통위에서 바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가 무려 2.5%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금리 인상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을 얘기 드렸고, 다음에 저희 역할은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때도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유가 흐름 잘 분석하시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 변화는 언제나 동반이 됐다는 부분이죠. 급격하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긴축이 나오고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거,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과거보다 낮은 예금금리에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는 부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유가 흐름에 자산 투자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국제유가와 기준금리를 보시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는요, 기회를 부르게 됩니다. 기존 주택 매수하는 분들도 좋겠지만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낮아진 경쟁률에 쉬운 내 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폭락에도 살아남는 분양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